2025년 2월 25일 그날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그날 금리를 인하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 동결할까요? 일단 미국은요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5%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1월 달에 당연히 동결을 했었고요. 이제 2월 25일이 다가오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인데 그날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금리 차는 1.50%포인트 차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금리를 내릴 거다예요. 1월에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렸다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치명타를 입어서 시장이 초토화되고 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월 25일에 금리를 내릴 거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3%의 기준금리를 2.75%까지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금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도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과연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없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저성장 고물가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디플레이션은 저성장 저물가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물가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은 바르게 펼쳐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를 보면요. 여러분 근로소득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이게 여러분 과거의 근로소득 상승률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죠. 과거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여러분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리고 매년 올려댔으니까 근로소득 상승률이 쭉쭉쭉쭉 높아졌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물가가 0.5%였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은요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뭐 0.5%, 0.2% 올라가는데 그쳤어요. 근로소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근로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임금 상승이 되잖아요. 그럼 물가 따라 올라갑니다. 물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게 2022년에 결국은 앞서버렸습니다. 근로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로소득 쪽에서 최저임금 더 올리겠다 또 나옵니다. 계속 물가를 올리겠다 나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내린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게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현장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를 봤더니 큰일 났다. 불황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 금리를 내리기는 불안스럽고 그러니 지금 고민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어디에서 왔느냐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따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은요. 워낙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과거 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던 이유는
분명히 최저임금을 계속 높였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계속 도입해서 시장의 생산성을 줄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환율이 또 폭등했잖아요. 환율이 장난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올라갔으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또 물가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돈의 가치도 떨어져요.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잖아요. 통화량 늘어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 워낙 복합적으로 물가 상승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은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최악으로 가고 있으니까.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보면요. JP모건이 1.3%예요. 게다가 CT은행은요 1.4%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경제 분석 기관 중에는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이 1.1%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이고야 대한민국 경제 한국은행이 보더라도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불황을 이기는 거예요. 불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670조라는 예산 쏟아 부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 경정 예산 만들어서 또 부어야 되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한다. 와 이거는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금리는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물가 올라가는 것은 다른 대책으로 마련할 거예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찾아낼 거고요. 또 시중의 통화량을 흡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거고요. 환율도 안정화되기 위해서 따라갈 거고요.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든 물가를 올라가는 걸 제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적어도 말입니다. 3.0%의 금리가 2.7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떨어뜨려야 되는 분이고요. 제가 2025년 2월 25일이 바로 그날인데 그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금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보면서 시장을 더 지독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